예, 영상을 좀 이제 자주 올리죠. 근데 제가 요새 그 유비소프트 게임을 두 개를 샀어요. 와치독스 리전이라는 거하고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를 샀는데 얘네가 그 자기 회사 게임을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출시를 해가지고 좀 게임하느라고 바빠요. 그래갖고 글은 계속 쓰는데 영상화를 안 시키고 있었죠. 뭐 제 보는 사람도 많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게임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 합쳐갖고 한 100시간 했는데 재미가 생각보다 없어요. 네, 그래서 여튼 제 블로그 와보면은 그 게임을 엄청 까놓긴 했습니다. 여튼간에 뭐 이거 비혼 출산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번 영상이 한 20분 정도로 끝났는데 그러니까 비혼 출산 얘기 가지고는 한 15분 정도만에 끝나긴 했죠. 근데 이거 자체가 좀 복잡한 문제긴 복잡한 문제도 아니야 사실 이게.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가 아닌데 내가 말하고 얘가 복잡한 문제라고 말을 하는 거는 이거를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복잡하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사람, 이걸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복잡해진다는 거죠. 근데, 뭐, 이거를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이게, 페미니즘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전통적인 가정의 형태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그런 페미니즘을 일부러 좌파들이 이렇게 부추기는 것도 내가 다 알아요. 그거를 내가 그 누구보다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한 사람인데, 근데 그런 거를 비판한다고 해서 이거를 또 어거지로 반자유주의적으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또 어거지로 이렇게 전통만을 강조를 하는 거는 그건 오히려 더 나쁘다는 거죠. 일단은 비혼 출산 자체가 또 페미니즘도 아니고 하여튼 이거 자체가 저는 비판받을 요소가 아니에요. 일단 제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우려를 표명하는 것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건 절대로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어떠한 우려도 표명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라 비판을 할 수 있는 논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적 관점에서. 그러면 비판을 하면 안 돼요. 네? 아시겠죠? 여튼간에 시작을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엄청 알아들을 수 있게까지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여전히 보수적인 전통적인 그런 가정의 형태를 빌미로 뭐 사유리 씨가 이제 비혼 출산한 거에 대해서 또 비판하는 꼴통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골 때리는 게 정자은행이니 뭐 인공수정이니 이런 거 예전에 이미 나온 지 한참 됐죠. 한참 된 건데 왜 갑자기 이거 가지고 막 문제를 하는지 또 저는 좀 의문이긴 한데 이 사람들이 아무 논리가 없죠. 아무 논리가 없는데 솔직히 논리 이전에 내가 더듬 말씀을 드리지만은 아니 뭐 어떤 여성분이 비혼 출산을 했다고 해서 이게 왜 논란의 어떤 논쟁의 여지가 돼야 냐, 이 여지 자체가 있냐는 거예요. 논쟁을 할 거리조차도 못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몸으로 자기가 출산을 해서 자기 돈으로 키우겠다는데 거기에 대한 논쟁의 여지 자체가 생기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의 여지 자체가 없다 이거는.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혼 출산을 지금 비판할 수 있는 비판 논리가 없어요. 비판 논리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논리가 없는데도 계속적으로 비판을 하는 거는 어떤 구체적인 자기들의 구체적인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건데 분명 자기 개인적인 어떤 욕구에 대한 불이익이 생길까봐 자기 불이익에 대한 걱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남자들이 많이 비판을 하는데 남자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봐 이거 걱정을 하고 있다 이건데 이게 보니까 이제 그 열등한 남자들의 어떤 두려운 표출이더라 이 얘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뭐 너는 우수한 남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자기가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어떤 정자은행이나 이런 데에 있는 우수한 사람들의 정자를 여자들이 선별적으로 가지고 임신을 하게 되면은 자기 정자는 뭐 좀 자기 정자로 임신을 시키고 싶은 그런 남자들은 이게 불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세상 모든 여자들이 만약에 정자은행에서 잘난 놈들 정자 써서 비혼 출산을 하면은 이제 뭐 우리 같은 남자들은 언제 여자 한 번 임신시켜보나 이런 두려움이더라 이거죠. 근데 포유동물 얘기를 좀 하면은 포유동물 중에 상당수는 도태된 수컷들은 일생 교미를 한 번을 못 해보고 그냥 생을 마감을 하죠. 그리고 이제 우수한 수컷은 여러 암컷들을 거느리고 살게 되는데 근데 인간은 짐승이 아니에요. 인간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는 일부 일처제가 훨씬 문명적이다. 그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오히려 문명화된 사회일수록 일부 일처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이 일부 일처제 덕분에
일부 다처제의 포유동물 수컷들보다는 인간의 수컷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종족 번식의 기회가 넓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짐승들을 마냥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문명화된 인간 사회가 분명히 더 살기 편한 게 있습니다. 뭐 굉장히 길고양이만 봐도 그 자연 방치를 하면 사망률이 엄청 높아요. 여튼간에 뭐 자연적으로 방치가 된 것보다는 분명히 문명화된 사회에서 살아가는 문명인들이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부분들 때문에 삶이 더 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의 일환으로서 어떤 일부 일처제로 인해서 어쨌든 일부 다처제의 포유동물보다는 좀 더 종족 번식의 기회가 넓다고 볼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 남자들이 걱정을 하는 건 그거죠. 그러니까 여자들 사이에 비혼 출산이 이게 일반적이 돼버리면은 어떤 그런 일부 일처제로 인해 확보된 기회의 폭조차도 좁아질까봐 그게 좀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기보다는 지금 전제가 잘못된 걱정이라는 건데 그걸 앞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제 인간이면은 문명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여자를 임신을 시키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여자한테 임신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자들의 비혼 출산을 비판을 하면은 이거는 어떤 문명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이 그냥 논리를 맞추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자유민주주의적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관점으로 봐도 여자들이 비혼 출산하겠다는 여자들의 결정을 남자들이 비판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여자들 자유가 맞아요. 근데 한마디로 자기가 평생 자기 씨도 못 부리고 죽을 수도 있다고 해서 그 여자들의 선택에 자유가 묵살돼야 되는 건 절대로 아니죠. 자유민주주의 국가면은 분명히 여자들의 선택의 자유부터 우선 존중이 되는 게 맞아요. 한마디로 똑같은 거지. 만약에 이 나라가 국가가 출산율이 너무 낮다고 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들을 강제로 임신을 시킬까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본인이 혹시 내씨 못 부릴까봐 내가 결혼 못하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여자들 비혼 출산을 비판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이건 여자를 강제로 임신시키자는 거랑 똑같은 말도 안 되는 반자유주의적 논리라는 거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자유주의적 관점으로 생각을 먼저 하시고 문명적으로 논리적으로 먼저 생각을 하세요. 우리 논리가 아닌 건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비혼 출산은 다시 말하지만 어떻게 봐도 어떤 관점으로 봐도 비판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없기 때문에 비판을 안 하시면 돼요. 그냥 그거는 그래도 전통적인 가정에 뭐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아니라니까 그냥 본인 개인 그냥 본인이 그냥 이상한 관념 자기가 꼬리타분한 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가지는 우려지 이건 논리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그걸 밖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잖아. 아무 논리도 없는 거 가지고. 예? 그러니까 함부로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야. 여자들이 남자들 야동 보는 거 싫다고 뭐 야동 보는 애들 구속시켜달라 이런 거 청원을 하는 애들이 있죠. 개념 없이. 그러면은 자기의 단순한 1차적 희망사항을 위해서 나라의 자유주의 자체를 지금 파괴하자는 그런 소리잖아요. 아니, 뭐 다 같이 죽자는 것도 아니고 뭐야 이게. 응? 그리고 지금부터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건데 정말로 그렇게 될까요? 정말로 여자들이 비혼 출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다고 해서 여자들이 정말 남자랑 결혼을 안 하게 될까요? 네? 아니죠. 비혼 출산이 좋으니까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남자가 없으니까 결혼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제 자체를 지금 망각하고 있잖아요. 결혼을 사랑해서 하는 거죠.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건데, 이 사랑해서 한다는 전제를 아예 망각을 해버리니까, 지금 비혼 출산 때문에 결혼을 안 하게 된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우려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연애랑 결혼이라는 게 꼭 임신 출산이라는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사랑하고 끌리니까 만나서 연애도 하고 상호간 성관계도 하면서 쾌락도 나누다가 그렇게 가정까지 이루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본능적으로 남녀 간의 이끌림이라는 그 섭리 자체가 그런 남녀 간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녀 간에 서로 이끌리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자연의 법칙 자체가 분명히 번식을 위한 기능적인 부분도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그 결혼이라는 게 오직 출산만을 위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끌림에 의해서 어떤 로맨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되고 가정까지 이루게 되는 거, 이것 또한 사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로맨스만 줬고 쾌락만 줬다가 뭐 자연적인 목적을 망각을 한다, 이런 것도 좋은 거는 절대 아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자연적인 본능과 목적만을 내세우면서 로맨스는 완전히 부정한다면은 그것 또한 비인간적인 거죠. 비인간적인 동물적 관점의 종족 번식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 비혼 출산 때문에 결혼을 안 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자체가, 이 전제의 로맨스 자체가 결여가 돼 있잖아요.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결혼을 하죠, 여자들도. 그러니까 남자들도 여자를 좋아하듯이 여자들도 남자를 좋아해요. 어. 근데 만약에 이게 사회 제도적으로 좀 더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 사회는 뭐 무조건 결혼을 하면 남자 가계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자 쪽에서 배 아프게 애를 낳아서 아무 메리트도 없고, 그리고 뭐 또 집안일까지 여자가 다 해야 되고, 그러면은 내가 뭐 때문에 결혼을 하지?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죠, 여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는 그 능력이 있어서 내 애는 키우고 싶어. 나는 애는 좋아해. 그러면은 비혼 출산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런 사람들의 어떤 진짜 남녀 간에 자기를 존중을 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남자, 뭐 내가 또 사랑할 수 있는 남자를 또 이렇게 만날 수 있으면은, 이 로맨스가 있으면 또 결혼을 하겠죠. 응? 그러면은 뭐 본인이 평생 연애를 한번 못 해본 사람이라서 이해를 못 할 수도 있는데, 세상에 사랑이나 로맨스라는 건 분명히 실존을 해요. 감정이라든가 감성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인간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고, 감정과 감성도 실질적인 작용에 따라서 실제로 움직이는, 실존하는 거예요. 이게 허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는 거, 이런 감정적인 작용에 의해서 또 어떤 현실적으로 결혼도 하게 되고 출산도 하게 되겠죠. 예? 그리고 뭐 근데 유명인 몇 명이 인공수정을 해서 비혼 출산 좀 했다고 뭐 내가 연애를 못하고 사랑도 못하게 될까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유명인 몇 명의 인공수정해서 비혼 출산했다고 내 애를 낳아주겠다는 여자가 다 없어질까요? 아니죠. 그거는 내가 여자한테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거지, 비혼 출산을 한 유명인 탓이 절대 아니죠. 남 탓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누군가는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는 그런 커플들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서로 사랑하지만 출산 계획은 없어서 출산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누군가는 딱히 사랑하는 남자는 없어. 그러니까 이게 연애세포 그런 말도 있듯이, 그러니까 연애세포가 죽었다 이런 말도 있듯이, 실제로 뭐 연애를 많이 해보다가 이제 좀 질리면 연애라는 것 자체에 아예 흥미를 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연애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뭐 남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지. 뭐 나는 딱히 뭐 여자가 나한테 같이 살면서 나한테 잔소리하고 이런 거는 싫어. 뭐 여자도 내가 괜히 뭐 남자 뒷바라지 해줘야 되고, 뭐 괜히 내가 남자 막 그 가게에 또 소속돼서 시댁 눈치 보고 이런 거 살기 싫어. 근데 또 결혼은 그래서 안 하는데 애는 가지고 싶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각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처럼 획일적으로 본능에 따라서 확 다 똑같이 가지 않는다고. 그게 그런 다양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인간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인정을 못하는 꽉 막힌 머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왜 자꾸 이렇게 뭐 SNS나 공개적인 그런 장소에다 글을 올려서 민폐를 끼치시냐는 거죠. 남들이 기분 나쁘잖아. 나는 그냥 내가 애를 낳아서 낳고 나는 뭐 내가 뭐 결손 가정이던 아니면은 내가 뭐 비혼 출산을 했던, 나는 내가 행복하게 잘 사는데 왜 자꾸 남의 가정사에 이렇게 문제거리를 자기가 지적을 하냐고요. 이거 자체가 지금 폭력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남의 생 가지고 뭐라 비판질을 하면서 이상한 논란을 만들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놈의 그 전통적인 가정의 형태에 운운하면서 비혼 출산 비판하는 그런 자칭 보수 우파 분들한테 내가 묻고 싶은 게, 언제는 보수는 숫자로만 말한다면서요. 보수 우파는 효율만을 중시한다면서요. 효율을 최우선으로 중시하고 숫자로만 얘기를 하신다면서. 근데
그리고 감정이나 감성에 휘둘리는 건 좌파들이나 하는 짓이라면서. 근데 딱 필요한 정자만 취해서 연애도 안 하고 로맨스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하고 딱 필요한 정자만 취해서 인공수정을 해서 딱 원하는 자녀만 취하겠다는데, 이거 우파들 기준에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딱 계산된 우파적인 결정 아니에요? 아니 왜 이런 때만 전통적인 가정의 형태를 또 찾고 계세요? 어? 본인들은 효율로만 간다며. 효율적이잖아. 그리고 뭐 그래도 아버지가 있어야 아이가 똑바로 자라고 이런 꼰대 같은 논리도 아닌 그런 제발 답답한 소리는 하지 마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보수 꼴통 같은 아버지라면은 딱히 본인 자식한테도 좋은 영향을 주지 못했을 것 같은데, 아니 뭐 그런 분이 뭐 되도 않는 아버지가 있어야 애가 제대로 큰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응? 이거 솔직히 뭐 애는 아버지가 있어야 제대로 큰다 이런 소리도 아무 논리가 없어요. 그냥 이거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 그런 수준의 그 지배 계층에 자기들만 편하려고 퍼뜨린 개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거듭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도 솔직히 이 주제 갖고 방송을 2번이나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내가 지금 비혼 출산을 권장을 하려고 이런 거를 쓰는 게 아니죠. 답답해서 그래요. 응? 내가 비혼 출산을 절대 권장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비혼 출산이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정의 형태를 무너뜨릴 거다, 이런 병신 같은 불안감을 제발 느끼지 마시란 겁니다. 응? 그리고 뭐 우파라면은 감정보다는 한술적인 현실만 봐야 된다, 이런 개소리들도 하지 마세요. 어? 내가 이상적인 가정을 못 이루는 거는요, 나한테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지, 유명한 연예인 누가 비혼 출산을 유행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어? 되게 중요한 얘기죠. 내 마음에 지금 사랑이 없어. 그리고 가정이라는 거는 남녀가 사랑을 해서 이루는 거다, 이런 사랑이라는 전제를 지금 이거를 등한시를 하기 때문에 비혼 출산이 비혼 출산을 하는 연예인들 때문에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게 될 거다, 이런 거를 지금 걱정을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면 결혼하겠죠. 뭐 사실혼이라도 하겠죠. 같이 살면서 애도 낳고. 그리고 이게 되게 골 때리는 게, 오히려 그 인간의 감정과 감성의 존중을 받은 게, 뭐 귀족들 말고 모든 평민들, 평범한 많은 평민들의 감정과 감성의 존중을 받게 된 게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 근대의 프로테스탄트 사상 기반의 자유민주주의,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이런 자유민주주의가 대두가 되면서 이게 인간의 감정과 감성이 존중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근대의 프로테스탄트 사상 기반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일수록 더욱더 인간의 감정과 감성을 존중을 하죠. 뭐 특히 북한 사회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사람들이 무슨 감성과 감정이 있어요. 옛날에 뭐 피라미드 노예 이런 애들한테 감정이, 그 사람들이 감성과 감정을 누릴 여유가 있어요? 존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근데 우리가 인류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런 노예의 역사를 지나왔고, 그 여자들 같은 경우는 또 결혼을 할 때 노예처럼 팔려가고, 또 정략 결혼하던 그런 미개한 시대가 굉장히 길었었잖아요. 그런 시대가 지나고 이제 근대 자유민주주의가 정착이 되고, 그러고 나서야 남녀 간의 사랑이 행복한 결혼의 생활의 최우선 조건이다, 이런 인식이 이제 정착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 인식이 정착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근대 국가가 되고 나서야 결혼이라는 거에 남녀 간의 사랑의 어떤 최우선 조건이다, 이런 인식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거를 해석을 할 때, 오히려 이 상호 간 사랑이라는 정서적인 부분, 이런 감정적인 부분을 오히려 우파일수록 존중을 해야 되는 건데, 왜 우파는 감성 무시를 하고 현실만 봐야 되나,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그건 오히려 옛날에 그 유교 보수 꼴통들이 하던 짓이잖아. 뭐 유교 따라가는 게 그게 보수 우파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을 하는 게 보수 우파지? 그러니까 보수 우파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서구 자유주의 국가일수록 오히려 남녀 간의 사랑과 로맨스를 존중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국 보수 꼴통들이 말하는 조건 보고 하는 결혼은, 이건 오히려 전통적 유교적 가치에 가까운 거죠. 아니 이딴 게 무슨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파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보수 꼴통이라니까. 내가 그래서 우리나라 그 자기가 뭐 보수라고 하면서 본인이 무엇에 대한 보수인지 그거를 모르는 거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보수여야지, 왜 이 중국 유교에 대한 보수를 자꾸 하냐고.
이건 오히려 빨갱이에요. 전체주의 빨갱이지. 응? 연예인이나 유명인이나 이런 그런 연예인이나 유명하신 여성분들이 아무리 비혼 출산을 한다고 한들 내가 사랑하고 나를 또 사랑해주는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하고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속 전제 속에서 결혼이란 것에 대해서 지금 사랑을 자꾸 빼놓고 생각을 하시잖아. 내가 빼놓고 생각을 하니까 몇몇 연예인들의 비혼 출산으로 인해 전통적 가정의 형태가 깨질 수도 있다. 이런 쓸데없는 불안감이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혼 출산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가지는 것 자체가 이미 폭력이고 이미 차별이라고 내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그 비혼 출산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가지는 것 자체가 뭐예요? 지금 본인이 여성이 남성의 아이를 낳아주는 도구로만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디 여자가 건방지게 혼자 애 낳냐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자한테 소속이 돼서 남자 애를 낳아야지. 어디 여자가 혼자 애를 낳냐 지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게 아니면은 비혼 출산 비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뭐든지 비판을 하려고 하시면 생각을 잘해보고 비판을 하시라니까. 내가 그 내 어두운 욕망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내 논리가 향하는 방향이 내 본심을 드러내준다니까. 응? 내가 얘기했잖아.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정치가들도 민주당들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좋은 소리 하고 계셔도 본인이 지금 결정적으로 내 권력을 키우고 국민들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거, 자유 억압 장치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사람들 말과 정책과 논리에서 분명히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성을 남자에 소속돼서 남성의 가게에 소속돼서 남성의 아이를 낳아주는 도구로만 보고 있는 게 아니면은 왜 비혼 출산을 굳이 비판을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예? 내가 내가 한 사람의 여자로서 인간으로서 내 배우자를 사랑해줄 수 있는 마음가짐이 먼저 있어야죠. 예? 내가 내 부인을 여자로서 인간으로서 내 인생에 반려자로서 사랑을 해줄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으면은 그 가정은 만약에 불임으로 애를 못 가진다고 해도 그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무조건 남자가 내 가게도에 여자를 갖다가 끌고 들어와갖고 내 후손을 낳게끔 해야지 그게 전통적이고 완벽한 가정의 형태라는 겁니까? 지금 오히려 님들이 더 동물적인 논리를 펴고 계시잖아요. 응? 인간이니까 단순 번식이 아닌 감정적인 사랑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니까 무조건 수컷이 거느린 암컷 중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여자들은 나 혼자 비혼 출산을 하겠다 이런 결정도 인간이니까 내릴 수 있는 결정이에요. 예? 여기에 대해서 여성에게 무조건 남자 가게에 소속돼 출산의 의무를 다하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나 말씀을 하시면은 그놈의 그 전통적인 가정의 형태를 강요하는 거 이거 이게 지금 더 인간성을 지금 무시하고 계시는 거지. 나 이거 지금 두 개를 다 무시를 하잖아요. 지금 부부간의 사랑도 무시하고 여자가 개인적으로 혼자 내린 결정도 무시를 하고 무조건 남자 가게에 소속돼서 출산의 의무를 다하라 이런 동물 무슨 그 포유동물 그 사회 같은 그런 응? 그런 이런 획일적인 형태를 무조건 강요하는 거 남의 자유를 무시하는 거 이게 지금 더 동물적인 거잖아요. 예? 여러분들 전통적인 가정의 형태요. 예. 그 님이 말씀하시는 그 전통이라는 게 유교적인 전통을 말하는 거면은 이미 그 가정은 붕괴가 돼 있는 가정이에요. 가족 간에 사랑이 없잖아. 유계 질서만 있지. 응? 사랑이 없는 가정은 이미 붕괴가 돼 있는 가정입니다. 응? 무슨 부부간의 사랑을 무시를 하고 부부간의 사랑을 완전히 무시를 하고 뭐 자식된 돌이니 뭐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함이니 일단 부수적인 이유로 아니 내 마누라는 내 부모한테 효도하려고 데리고 온 여자예요? 내 부모한테 자식된 돌이 다 하려고 내 그 새끼 베게 하려고 응? 손자 낳게 하려고 출산 도구로만 그렇게 데리고 온 겁니까? 내 부인은? 아니죠. 남녀가 사랑을 해서 데리고 온 거죠. 응? 이게 골 때리는 게 이게 정상적인 서구 사회는요. 그러니까 이게 남녀 간의 사랑을 중시하는 서구 사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 형제들이나 내 막 부모가 내 와이프한테 뭐라고 하면은 매너 있게 얘기하라고 함부로
내 여자한테 함부로 하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오히려 그 여자를 방어를 해준단 말이야. 근데 한국은 예전부터 이 여자를 정상적인 이 가정의 소속원으로 아예 그렇게 인정조차도 안 하고 그냥 데려다 놓고서는 애 낳고 일 시키는 그런 용도로만 썼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마누라 괴롭히면은 그 남편이 뭐 실드도 안 쳐주고 같이 괴롭히고 이랬잖아. 응? 근데 무슨 이런 사회에서 전통적인 가정을 운운을 하시는 것도 웃기지만은 응? 우선 결혼이라는 거는 남녀가 사랑을 해서 해야 된다는 이 전제를 빨리 이 전제를 제대로 캐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문의 대도 있고 뭐 손자를 낳아들여서 자식된 도리도 하고 뭐 그게 자식된 도리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손자를 낳아들이면은 어쨌든 부모님이 좋아는 하실 테니까 그런 것들은 그게 부수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어쨌든 남녀가 사랑을 하니까 이런 부수적인 것들이 또 된다는 거지. 어떤 이 부수적인 것들을 이유로 여성을 출산 도구로만 보고선 이렇게 데리고 오고 이런 사회라면은 그 사회는 이미 가정의 붕괴가 되어 있는 사회예요.